첫 번째 걸음은 원주에서 18년간 거주하며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써내려간 위대한 작가의 발자취를 더듬는 여행입니다. 첫 번째 원주 테마로 한 문학관을 왔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문학관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곳은 박경희 선생님이 1980년에 서울을 떠나 이곳 원주에 이사를 오셔서 텃밭을 일구고 소설 토지의 4부 5부를 집필하시고 완성하신 집필실이 있는 곳, 바로 토지의 산실입니다. 제가 토지라고 한다면 책으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드라마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토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문학관에서 그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의 어떠한 뭐 생가라든지 뭐 유품 같은 거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곳이 기대가 되는데요. 토지의 그 드라마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저와 들어가 보시죠. 1969년에 시작해 1994년까지 진행된 집필을 통해 전 5부 16권으로 완간한 방대한 내용의 대하소설 토지. 모든 것이 놀랍기만 한 기록의 주인공 박경리 선생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이쪽에는 박경리 선생님의 연대표가 쭉 나와 있네요. 저희 선생님의 연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경상남도 통영에서 192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금자 이자, 본명은 박금인입니다. 그리고 통영초등학교를 거쳐 진주고등여학교, 지금의 진주여고의 17회 졸업생이 되시고요. 그 이듬해 김행도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소설가 김동률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작가로서 추천을 받고 창작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선생님이 아드님이 계셨는데 8살 때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들을 잃고 나서 선생님 가슴에 묻고 그 이후에 수많은 작품을 쓰시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969년에 소설 토지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4년 8월 15일에 이곳 원주에 와서 토지를 탈고하셨습니다. 원주의 문학공원은 박경리 선생이 18년간 거주하며 토지를 완성한 옛집과 더불어 선생의 발자취와 소설 토지에 대해 전하는 문학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 네. 토지 박경리 선생님의 연대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박경리 선생님이 작가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박경리 선생님이 작가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고향 친구가 새들어 살던 집이 소설가 김동률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단편 불안시대를 김동률 선생님 지도에 여러 번 고쳤었는데요. 그 작품이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필명은 박경리로, 그리고 제목은 계산으로 1955년 8월 현대문학에 추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단편소설 흑흑 백백으로 2회 추천을 받고 문단에 등단을 하고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문학관에는 선생의 소소한 일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전시 내용은 모두 선생이 생전 사용하던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오니까 박경리 선생님의 유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유품이 꽤나 소박하네요. 네, 선생님은 검소하시기로도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쌀 한 톨, 또 음식물 쓰레기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셨는데요. 어쩌다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 그것을 물로 깨끗이 헹궈서 마당 위에, 바위 위에 넓게 펼쳐놨어요.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네. 그리고 선생님의 유품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선생님의 손끝이 남다름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선생님이 손수 지어서 즐겨 입으셨던 옷 중에 하나입니다. 솜씨가 굉장히 좋으시죠? 네.
모두 이렇게 뜨개질 하신 옷인가요? 네, 이렇게 바느질로 다 재단하시고 해서 바느질로 하셔서 재봉틀로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입으셨어요. 또 다른 유품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저기 조각상 보러 가실까요? 네. 선생님, 두 번째 유품은요? 네, 선생님이 직접 조각한 조각상인데요. 어느 분을 조각하셨을까요? 본인 아니실까요? 많은 분들이 박연 선생님 많이야 하는데 따님을 조각하셨습니다. 두 분이 많이 닮으셨어요. 나무입니다. 통나무, 목조각이에요. 빚은 것 같이 보이시죠? 네. 네. 아마추어이지만 표정은 무표정하고 눈빛엔 영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알면 알수록 말이죠. 그냥 작가에 그치지 않고 미술 쪽에도 어쩌면 이렇게 또 관련이 있으신 것 같고 네. 뜨개질 또 그 전에 식료품 가게 굉장히 생활력까지 강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토지 같은 이런 소설도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깊이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옆집 어르신이 남긴 자취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소박한 유품들이 선생의 인품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지금 이 유품은요, 정말 제가 여태껏 봤던 위인들의 유품 중에서도 가장 소박한 그런 유품 같은데요. 네, 선생님의 글짓기와 농사짓기를 겸한 생활의 자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토지를 쓰시다가 막히면은 낮에는 밭에 나가서 텃밭을 일구고 밤에는 재봉틀로 바느질을 하시거나 또 그릇을 닦곤 했습니다. 노동은 삶을 정화시켜준다고 하셨고요. 호미는 펜이 되고 땅은 원고지가 돼서 당신의 텃밭을 곧 글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듯 노동과 글쓰기와 나는 산발이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이제 텃밭을 가꾸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은, 인간은 자연이 주는 이자로만 먹고 살아야지 원금을 깎아먹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원금을 깎아먹는다는 것은 화학비료 사용하고 또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하셨고 개분으로 다 텃밭을 일구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개발이라는 이유로 자꾸 자연을 훼손시키면 우린 나중에 무얼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염려하셨거든요. 박경리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100배, 1000배 공감합니다. 요즘에 또 친환경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박경리 선생님처럼 저희도 좀 더 이 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뜰하게 논사짓던 손으로 어마어마한 작품을 한자 한자 써내려갔던 박경리 선생. 소설 토지에 쏟았던 선생의 열정과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3층을 올라왔는데요. 와보니까 여기에 대본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이곳 3층은 토지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역사적 이미지와 공간적 이미지를 비롯해서 줄거리와 인물 관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지요. 아, 사실 토지 하면 박경리, 박경리 하면 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토지 내용이 사실 좀 방대해가지고 네. 살짝 복잡할 때가 있었는데 그 복잡한 인물 관계도라든지 이런 걸 간략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나 방대해서 네. 인물 관계도를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인물이 700여 명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인물이 570여 명, 그리고 그 밖의 인물까지 다 하면 700여 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인물이 많이 나와서 책 읽기를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인물 관계도를 참고로 해서 소설책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생명으로서 생명을 기르듯 마당과 텃밭을 일구고 작품을 탄생시켰던 박경리 선생. 토지 외에 선생이 남긴 문학의 세계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토지라는 책, 그 유명한 책 딱 한 권만 알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 네. 혹시 또 하나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정말 많은 단행본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생명의 아픔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 에세이집입니다. 선생님은 환경 운동하셨어요. 그래서 청계천 복원 사업에 관련된 포럼도 많이 열으셨고, 그리고 새만금 운동에도 앞장서실 정도로 환경 운동가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환경이 위험해지면서 또 기후 위기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아픔이란 책을 읽으면서 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문학관에서 선생의 세계를 들여다본 이후 선생이 거주했던 옛집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옛집에 왔는데요. 여기는 얼마나 보존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선생님 여기는 어떤가요? 네, 바로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박경 선생님이 1980년에 이사를 오셨죠. 그 입구입니다. 대문만 저희가 새로 했고요. 예전에 철대문이었어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돌길 좀 봐주시겠어요? 이 돌길이 현관까지 쭉 놓여져 있는데 이 돌들은요, 박경 선생님이 저 뒤쪽으로 2km를 걸어가면 원주에는 원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리어커를 끌고 가셔서 하나하나 주워온 돌들로 5년 동안 손수 놓은 돌길입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 직접 손수 심으신 돌길을 걸어도 되나요? 그럼요.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선생님의 발끝으로 또 박경 선생님의 손끝을 느끼시면서 들어가 보실까요? 아, 선생님, 네. 이거 혹시 저희 서프라이즈 트립만 제공되는 거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 다 이 돌길을 밟아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여기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은 선생님의 손끝을 발끝으로 느끼시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너무 좋죠? 네, 이 돌을 다 하나하나 5년 동안. 주워오신 거군요. 네. 선생님은 이제 손을 놀려서는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항상 움직이셨던. 네. 일일이 집을 가꿨던 손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선생의 옛집. 집안 내부 또한 선생이 살아생전 사용하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생각보다 집이 깨끗하고 지금 당장 머물러도 손색이 없어 보여요, 선생님. 네. 집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이곳이 선생님이 생활하던 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바로 이곳에서 토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2층에서는 토지의 마지막 부분을 원고지에 필사해보면서 토지 탈고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네. 오, 제가 또 한때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오늘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집안 구석구석을 좀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집필했던 작품, 그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었던 집필실, 그리고 책을 즐겼던 선생의 자취를 벅찬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잠깐 작은 방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선생님, 이곳은 서재인가요? 네, 바로 이곳이 서재입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발 디딜 틈 없이 선생님의 수많은 책들이 놓여 있는 공간입니다. 선생님은 유난히 책 읽기를 좋아했던 소녀였어요. 통영초등학교 시절에도 책상 밑에 소설책을 숨겨놓고 읽었고요. 그리고 진주여고 시절에는 시와 소설을 탐독했고 또 책방에서 쫓겨날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설 토지를 25년 동안 쓸 수 있었던 힘은 내가 어릴 적부터 읽었던 수많은 책에서 작가의 상상력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어릴 적 별명이 책벌레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이어오진 못했습니다만 이곳에서 우리 그 박경리 선생님의 길을 조금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는 도서관 겸 카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잠시 쉬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번에 문학관에서 카페같이 예쁜 곳으로 약간 힐링하러 와봤는데 선생님 이곳은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인데요. 바로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북카페의 테라스입니다. 테라스에서 공원 전체를 바라보실 수 있고요. 특히 저 뒤에 보이는 선생님의 철쭉이 양쪽에 피어 있는 선생님의 집 입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책 읽으면서 선생님의 옛 집을 보면서 네. 이렇게 차 한 잔 또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북카페에 있는 책들은요. 어떤 책들을 저희가 빌려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곳은 토지 이외의 다른 작품들을 비롯해서 천여점의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의 최희응 선생님이 평생 수집했던 일제강점기의 교과서와 자료들을 전시해 놓고 소설 토지 속의 배경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럼 저 오늘 여기서 그동안 밀린 책 분량 좀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한자 혼신의 힘을 다해 눌러 썼을 선생의 일생을 더듬어 본 다음이라서일까요? 책 한 권에 담긴 작가의 마음과 인생이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문학사의 별을 만날 수 있는 원주의 문학공원입니다.